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가면 아래,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 하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우정으로 포장된 시기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이 현상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감춰진 본질을 탐구해 봅시다. 오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자는 제안입니다. 질투는 늘 눈에 띄는 적개심의 형태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염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처럼 보이는 말 속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문득 되짚어보면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죠.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사람이 무심결에라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형태입니다. 이는 당신의 성취를 축소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물음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해가 없어 보입니다. 당신의 노력에 관심을 표현하거나 심지어 응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의 이면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응원하는 동료는 배우고 싶어 질문합니다. 반면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탐색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짜여 있는지 살펴보세요. 진정한 감탄 후에 이어지는 궁금증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지식을 공유해달라는 요청도 아니죠. 대개는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린 채 모호한 웃음이 따라옵니다. 마치 당신이 이룬 성과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미스터리인 양 그 실체를 파헤치려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당신이 그러한 성공을 이룰 리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물음은 당신의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숨겨진 지름길, 우연한 행운, 인맥, 심지어 부정한 수단까지 찾아내려 했습니다. 당신의 성과를 폄하할 근거를 찾는 데 몰두하는 거죠. 당신이 실제로 성장했다는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설명하면 그들은 침묵합니다. 고된 과정을 이야기하면 과장된 고갯짓으로 응답하며 마치 당신의 약점을 찾아낸 듯 반응하죠. 만약 당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 그제야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행운은 능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을 품은 이들이 당신의 성공보다 더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성공이 정당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의 성취에 대해 끊임없이 그 과정을 묻는다면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들보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직책이 올랐다고 이야기하면 진정한 지인은 축하하며 어떻게 준비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시기심을 품은 사람은 당신이야, 운이 좋았네라고 대답합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말하면 진정한 친구는 멋지다, 한번 타봐도 될까? 라고 묻지만 시기심을 품은 친구는 혹시 대출받은 건 아니지? 라고 되묻습니다. 질문의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의 형태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는 질문입니다. 이 방식은 매우 미묘합니다. 마치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정신건강, 삶의 균형, 평온함 등을 신경 쓰는 척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을 때는 아무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진전 없이 정체되어 있을 때도 묻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편안함을 포기해야 할 때, 그때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죠. 당신은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요. 그들은 당신의 예전 모습을 그리워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신의 예전 모습은 그들의 현재 위치를 위협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의 변화는 그들 자신의 안일함을 되돌아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종류의 질문은 사실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일종의 요청입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춰 자신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무언의 요청인 것이죠. 진정한 동료는 당신의 소진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당신의 열망을 축소하려 들지 않습니다. 속도 조절을 권할 수는 있어도 아예 멈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보다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강해지기보다 예측 가능한 상태이기를 바라고요. 위로 올라서기보다 항상 자신들의 손이 닿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다면 그 말의 속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너무 무리한다는 것은 사실 너는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편함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에 운동을 시작하자 주변 사람이 요즘 왜 그래? 새벽까지 일어나 운동하면 건강 망가져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매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더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까요? 이제 가장 조심해야 할 질문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당신의 개인적 진화를 비판하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깊숙이 파고들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혹시 거만해진 것은 아닌지, 멀어진 것은 아닌지, 차가워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변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미리 정해 놓은 역할에 맞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은 늘 과거의 한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이들에게는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고 일일이 해명하지 않으며 24시간 연락이 가능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변했다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진정한 자신답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삶의 단계를 높여가면서 과거와 똑같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이 가까이 하기 어려워지고 어떤 사람은 위협을 느끼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성장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라면서요. 여전히 과거와 같고 여전히 쉽게 연락 가능하며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자기들보다 못하다는 안심을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화했다면 그들은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너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혹시 너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물음입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스스로 시기심을 느끼거나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타인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기심을 품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죠. 뒤처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비교에 집착합니다. 시기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더 씌우는 겁니다. 그들은 가식적인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며 은밀하게 불평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일시적이라고 농담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투영하는 방식은 불안감이 숨어드는 통로입니다.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누가 은연중에 당신을 낙담시키고 의심했으며 성장을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어색한 일로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자화상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런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함께 아파하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가식적인 친구는 내가 예상했어라고 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격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말고요. 장황하게 설명하려 들지도 마세요. 단지 관찰하는 겁니다. 누가 진심으로 당신을 축하해주고 누가 겨우 예의상 참아주는지 살펴보세요. 누가 배우기 위해 질문하고 누가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기 위해 질문하는지 주시하세요. 누가 당신과 함께 성장하며 누가 당신의 예전 모습 주위에서만 편안함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소란스럽지 않거든요. 수동적이고 미묘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죠. 우리의 성장하는 여러 단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질문들인 겁니다. 시기심을 품은 친구들은 당신의 몰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압도할 만큼은 멀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고 스스로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실제로 당신은 위축될 것입니다. 성장을 오해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한계로부터 이득을 얻던 사람들의 승인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당신의 성장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뛰어넘어 나아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무언가가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증거이죠. 만약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계속 당신의 성취에 의문을 제기하고 노력을 축소하며 성장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면요.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저 감정적인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추진력을 지키세요. 자신감도 지키고요. 그리고 때로는 묵묵히 말없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승입니다. 때로는 우정의 진정한 시험이 당신이 무너졌을 때 누가 곁에 있어 주느냐가 아닙니다.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때 누가 진심으로 당신 곁에 남아 있느냐는 거죠.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불편함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입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기심은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당신의 편이고 누가 단지 구경꾼인지를요.
이제 알았으니 행동하세요.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당신을 밀어주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환경이 아니라 좋지 않은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